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당위원장 박혜자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도 주로 광주에 계시나요? 어떠나요? 네, 오늘 국회 마치자마자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뭐 조금 아까 이정현 최고위원 광주 서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판세상으로는 이 천정배 전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다 잘 아시지만 여당 하나에 말하자면 야당이 분열된 구조이기 때문에 다야구도로 지금 고착되어 있죠.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현장 민심도 딱 그렇게 느껴지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가 이제 현장 민심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 이후에 굉장한 이제 통합이라든가 계획을 통해서 상당한 지지율을 지금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지율도 회복이 되어가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근에 이제 동교동계나 구민주계에서도 선거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앞으로 불리한 현재 좀 판세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이정현 최고위원 얘기한 30년 계속 한 정당만 뽑아줬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좀 바꿔보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 선거만으로 볼 수가 없고 결국 여야 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10년 정권을 가졌었고 또 이것을 놓친 게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을 저희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장악했을 당시와 지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답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정권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간 정권 교체 그거 역사도 한번 보자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래요? 글쎄요, 저는 천정배 장관님 굉장히 좋은 그동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었고요. 그러나 전에 열린우리당으로 탈당을 할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전국정당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중도를 또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제 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다시금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우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호남민들이 느끼는 아쉬움이 뭐였느냐면 전국 정당이라는 명분하에 호남은 표를 주고도 너희 좀 뒤로 좀 밀려나 있어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호남민들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일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이것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전국정당으로 가야 또 집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수용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국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호남 세력에 대해서 뒤로 밀쳐냈던 분이 그리고 수도권에서 항상 네 번의 국회의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호남에서는 3선, 4선 가면 또 수도권 가서 또 외연을 확장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거는 반대로 어찌 오셨다? 보면 수도권에서 갑자기 광주로 내려오실 명분이 없는 거죠. 이건 외연을 확장하는 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언급하실 때 동교동계가 이제 지원하기로 했으니 이런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아직도 기사를 보면 조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권노갑 전 고문은 이 정당 정치 관행상 주류 60%, 비주류 40% 배합 정신을 문재인 대표가 이어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고 문 대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미애 의원은 이것이 DJ의 가신들 지분 챙기기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이거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저는 권노갑 상임고문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지분 챙기기 차원의 발언이라고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류로서 당권을 잡았지만
비주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시고요. 예. 또 실제로 우리가 볼 때도 우리 그 문재인 그 대표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실상 48% 이상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1%만 쳐도 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권한에서부터 저희는 박탈당합니다. 야당이죠, 그래서, 야당. 예. 그래서 뭐 1%만 이겨도 여당이 되는 것이고 정권을 장악하면 예, 예. 모든 결정권을 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 이제 헌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 전당대회 때 또 그 박지원 대표도 상당 부분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점을 당내에서 충분히 그것도 당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심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한 그 포용의 그러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나 예, 근데 노골적으로 말해서는 지금 관악을 지역에 공천을 못 받은 김희철 전 의원이 동교동계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렇게 나간다면 너무 이제 좀 앞서 나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김희철 전 의원께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제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건 같습니다. 예. 워낙 여론조사의 그 두 가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오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는 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동교동계에 어떤 뭐 제대로 된 조직적인 지원 이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벌써 그 내일 예. 권노갑 고문과 또 김원기 의장님, 임채정 의장님들이 다 내려오실 예정입니다. 광주로? 그래서 예. 저희 광주 식당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저는 박지원 전 그 대표께서도 결국 그 당내 모든 세력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도 속에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그 진심을 알아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광주 지역 또 동교동계 얘기부터 짚어봤는데 이번 네 곳에서 펼쳐지는 재보선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의미를 규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네 곳의 선거를 제가 다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이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광주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 이번에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선의 원칙을 철저하게 이번에 그 준수를 했고요. 또 그 문재인 대표께서는 앞으로 어떤 그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그 수없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들이 직접 그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또 당원들의 노력하에 어떤 선거를 치러가는 것이 정도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그 밝힌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선거는 야권의 그 분열이 그 사실은 단결이냐 분열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로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에 대한 심판이야 되는데 여당은 하나 나오고 야권만 분열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렇죠. 야당끼리 싸우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야권이 어찌 보면 정말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그 독재에 대해서 예.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초반 여론조사 결과 네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등으로 나온 곳은 한 곳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원래 이제 예. 보궐선거는 항상 그 이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것은 사실 야당은 항상 불리하지요. 보궐선거는 전형적으로 야당에게 그 불리한 선거였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 이제 그 대체로 처음 초반에는 야당에게 좋은 그 선거 지역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예. 얘기들이 그 분명히 있었고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초반 판세는 야권의 분열로 그런 것이지만 예. 점차 저희가 힘을 합쳐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초반에는 야권 분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 중에서 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그래서 전 이런- 장관, 예. 천정배 전 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지명도 때문에 처음에
그 판세는 그분들에게 좀 쏠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이러한 그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신 분들은 선거 기간이 갈수록 어찌 보면 확장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권의 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야권 분열의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예. 뭐 그 여당이나 혹은 그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열의 반사이익은 뭐 한계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다면 뭐 조금 시간이 가면서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후보에 대해서 정말 당원들이 뽑은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곳 가운데 몇 곳 이길까요? 저희는 뭐 제가 이제 뭐 몇 석 이긴다 이렇게 이제 뭐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저희 광주는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식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 박혜자 의원까지 4.29 재보선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고요. 여야의 초반 판세에 대한 분석, 앞으로 전망, 그리고 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